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더 뉴스들이 많죠.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반기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익 증가가 점쳐지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았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총 12조 4,991억 원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1조 9,386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상당히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순매수 현황을 본다면 대형주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11조 9천억 원이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담았고요. 순매수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 9조 8,147억 원을 순매수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조 1,146억 원을 매수하면서 3위를 차지했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순매수 2위가 현대차였고 4위가 기아로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순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은 것인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함께 언급이 됐으니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최근 반도체 업체들은 이 업황과 관련돼서 개선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오면서 호재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가 3분기 연속으로 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게 됐는데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3% 늘었는데요. 일단 2022년 2분기 이후에 10개 분기 만에 역성장한 지난해 4분기와 달리 플러스로 전환은 됐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정부는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때를 포함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놓고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망치였던 1.6%를 유지하는 방안과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그리고 KDI 측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조금씩 낮췄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소폭 하향하는 방안에 조금 더 무게를 실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올해 4월까지 수산화 리튬같이 한국의 배터리 팔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53% 수준이었는데 이 대중 의존도가 1년 사이에 8.3%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매체가 한국무역협회에 의뢰해서 2000년 이후에 24년간 매년 1월부터 4월 국내 배터리 팔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올해가 금액 기준으로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팔대 핵심 광물에는 산화 코발트나 수산화 코발트, 황산 망간,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이나 산화 리튬, 탄산 리튬, 천연 흑연, 이산화 망간 같은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에 중국에서 수입한 팔대 핵심 광물의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24억 7,78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핵심 광물 가운데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천연 흑연입니다. 97.4%를 기록했으니까 거의 다 이렇게 수입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 밖에도 수산화 리튬이나 산화 리튬도 83.4%였고요. 이산화 망간도 80%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 광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5억 2,890만 달러에 불과하던 이 수산화 리튬과 산화 리튬의 수입액은 1년 사이 336%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218%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배터리 산업들 보실 때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좀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 배터리용 흑연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000만 총 투자하게 되고 약 25년간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는데요. 이 파루 그라파이트라는 회사는 탄자니아의 마헨지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매장량은 기준 세계 2위의 대규모 천연 흑연 광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흑연은 이렇게 수입액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연 흑연의 초도 공급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산업 확장에 대응해서 2차 전지 원료 부문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인데요. 이 탈중국에도 조금 기여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보신 바대로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업들도 하나둘씩 자금의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닭고기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닭고기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평균 4,224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주 전인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6.9% 올랐는데요. 1년 전에는 킬로그램당 거의 3,286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는 28%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 닭고기 도매 가격은 이달 초에 킬로그램당 4,000원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점차 상승하더니 24일부터 26일까지는 4,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공급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료비 같이 생산비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농가들이 부담을 느꼈고 이 닭에 대한 생산을 많이 줄였는데요. 사용 마리수를 줄이게 되면서 도축 마리수까지 같이 감소하게 됐고 결국에는 닭고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들도 상당히 올랐는데요. 지금 우재료 농장에 이동제한 명령이 적용이 되면서 유통에 좀 차질을 빚게 되기도 했었고 구제역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소고기 가격 상당 부분 치솟은 바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까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닭고기입니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식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닭고기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있겠죠. 하림지주, 마니커 같은 종목들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니까요. 함께 가격과 더불어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포스코 관련된 소식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거의 직후에 나온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가 26일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뉴로메카 열림정보 시스템과 협동 로봇 솔루션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인간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뉴로메카 그리고 열림정보 시스템은 제철소 작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는 이미 올해 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와 협력을 해서 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산세 작업을 로봇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협동 로봇 시스템으로 또 전 공정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무인화 실험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시간외에서 뉴로메카가 크게 움직인 바가 있었는데 오늘 정규장 흐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뉴로메카 두 종목에 대해서 주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마켓국 헤드라인이었습니다.